월드컵에 대한 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주말에도 조용한 한 주가 지속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그래도 어떤 업데이트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라바마주에서 한 여성이 쓰레기 처리 비용 77달러를 내지 않아서 체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샘 뱅크만이는 수백억 달러를 훔치고 횡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활보하며 언론의 비호를 받으며 미국 정치인들의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장이자 이번 청문회를 주관하는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 샘 뱅크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일어난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CEO에 감사하다. FTX 청문회 샘 뱅크만의 참여를 환영한다. 대중과 대화하려는 샘 뱅크만의 의지는 기업의 고객, 투자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와,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은데요. 얼마나 부패해야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말이 안 나옵니다. FTX와 샘 뱅크만 때문에 망가져버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외면한 채 이런 식으로다가 거짓말을 대놓고 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인들. 그나마 포브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진실을 알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최근 이야기하기를 최근 인터뷰에서 샘 뱅크만이는 스스로가 알라메다 리서치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대놓고 거짓말했는데 포브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억만장자 순위 분석을 위해서 샘 뱅크만에게 자산 정보를 요청을 했었고 당시 그는 토큰 보유량 등 구체적인 정보들을 포브스에 제공을 했고 알라메다 리서치 헤드펀드에 관해서는 내가 바로 알라메다 펀드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깊게 이해하고 있음을 밝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람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 최근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헌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좀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한 것이 담겨져 있었던 노트북이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노트북 관련해가지고 조 바이든 측에서 어떤 식으로 트위터를 압박해가지고 트위터상에서 헌터 바이든에 관련된 정보가 퍼지지 못하도록 했었는지 이를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폭로를 했죠. 트위터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폭로를 했는데 이 폭로를 했었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샘 뱅크만은 민주당에게 후원금을 4천만 달러를 준 것이 아니라 10억 달러 이상을 줬다. 나는 이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자, 10억 달러랍니다. 4천만 달러가 아니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금액이 오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샘 뱅크만이 그토록 여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이 이미 보장이 된 상황이다. 미국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은 당연히 미국 대통령과 정치인들인데 뒷배가 완벽하게 든든하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가 하면 한국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현성 공동창업자, 테라 공동창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어가지고 이번에 정말 정의구현이 한번 되는 것인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바로 기각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냥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영부영 시간 끌다가 대충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자, 한편 FTX의 전 CEO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암호화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양반이 샘 뱅크만과 사기에 얼마만큼 가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연관이 있다라면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금을 받는다? 이것들은 그냥 전체가 소시오패스이자 또라이가 아닌가? 참고로 그는 FTX CEO직에서 사임을 한 후에 어드바이저로서 계속해서 FTX에 남아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FTX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들을 알고 있지 않았었을까? 자, 그 다음에 FTX 사태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곤란을 크게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디지털 커런시 그룹 위기에 몰렸다라고 하죠. 제네시스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긴급 구제 자금 5억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미니 거래소가 제네시스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으로부터 9억 달러를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출처는 파이낸셜 타임즈인데요. 5억 달러를 빌려야 되는데 제미니 측에서 9억 달러를 빼가려고 한다? 자, 이거 굉장한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 제민이 고객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고객 자금에는 7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묶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자금 묶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속이 타겠죠. 다음으로 해서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소속인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서 5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면세 법안을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연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해당 법안이 완전하게 통과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발효가 되게 된다라면은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첫 번째로 미국 정부가 최근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산층들, 서민들로부터 세금 뜯기죠. 아시는 분들은 이미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가오는 당장 2023년도 세금 보고할 때부터 600달러 이상의 지불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것을 일제히 보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욱더 자잘자잘하게 한번 조져보겠다는 것이죠. 서민들을 조져가지고 피를 좀 더 쫙쫙 빨아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내가 일을 해서 번 돈에서 세금이 나가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낸 돈으로 무엇을 살 때 거기에 세금이 또 붙습니다. 근데 50달러 미만 지출해서 세금을 면제를 해준다? 용납을 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둘째로는 미국 민주당이 FTX 측으로부터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민주당 인사 측 중에 엘리자베스 워렌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면서, 다음으로는 참고로 미국의 유명한 앵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폭스 비즈니스의 터커 칼슨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강한 지지 의사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미국 쪽에 공화당 측에서만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비트코인은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도 비트코인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의원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 숫자가 많지 않을 뿐이죠.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 및 소식 짧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암호화폐 투자사 매트릭스 포트에 의하면 내년에 비트코인이 29,00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그와 동시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더욱더 지지해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부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확실히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분석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라고 쳤을 때, 어제 17,000달러를 뚫었을 때 그 위에서 안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몇몇의 분석가들이 우연찮게도 동시에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내려갔다가 16,800달러 아래로 살짝 떨궜다가 다시 급상승했다가 크게 떠올 것이다. 한 사람만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알파 ABC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다가 16,500달러 선까지 밀렸다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또 다른 분석가 파토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자, 이게 정확히 어떤 지표인지는 모르겠으나 비트코인 월봉 히스토그램 상에서 상승 크로스가 나왔다. 상승 지표가 떴는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 월봉에서 상승 크로스가 나왔을 때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부터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상승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정말 역경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유종의미를 좀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 기대를 가져보면서, 다음으로는 솔라나, FTX 사태 때문에 가장 크게 피해를 본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솔라나 활성 개발자 수가 1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좋지 않은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솔라나가 살아나려면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힘을 내줘야만 되겠죠. 반면에 UTK라는 암호화폐가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테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짜리 지지선에 걸터 앉아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등한다면 지금부터 하락 추세를 깨고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자, 물론 이것은 테디의 의견입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절대로 광고가 아닙니다. 저는 광고하면은 광고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근데 가끔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난리가 납니다.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거나 혹은 본인이 좋아하지 않은 코인이 소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발작이 일어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광고 아니에요. 다음으로 칠리즈 같은 경우 최근에 엄청난 하락세가 이어졌었으나 16강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때리면서 저점 높이죠. 저점과 고점 높이면서 반등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18년 동안 SEC에 몸을 담았었던 존 리드라는 양반이 테더를 다시 한번 물고 늘어졌다라고 합니다. 테더의 준비금 투명성이 의심스럽다. 어째서 테더는 대차 대조표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굉장히 수상하다라는 것인데, 자, 솔직히 말해서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저도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감출 것이 없으면 서클이나 팩소스처럼 그냥 까면 되는데 까지 않고 있다. 왜 까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좀 위기가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테더까지 터지면 어쩌라고. 자,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에만 무려 31톤의 금을 쌓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하고 있는 수치는 1974년 이래로 최대치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물론 각국의 중앙은행들 중에 금 가지고 있다고 구라치고 있는 은행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근에 계속해서 그들의 금 매집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중앙은행들은 조만간의 경제 위기가 크게 한번 몰아닥칠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한번 해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 주말 광조 때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